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세움 그랜드 라운드, 이번 주 이제 한 주를 정리할 시간이라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기억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초에 당뇨 환자분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자기는 혈당 관리가 자기 열심히 하는 편인데 좀 잘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 전에 공복 혈당을 보니까 한 240 정도 나와요. 아침에 이제 간단한 걸 드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하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혈당 이렇게 높으면은 수술하고 나서 괜찮냐? 제 연구 결과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외에서 이제 이미 연구된 결과들도 있는데, 당뇨 환자에 있어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고 났을 때 감염률이 높다 낮다, 이거는 여전히 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이트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디베이트가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이냐면, 당뇨가 조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수술 후에 감염률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 결과가 그렇거든요. 제가 보면 한국에서 수술받는 환자들 중에 한 60% 정도가 당뇨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감염률이 높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끝나고 나서 신경통의 발현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건데, 그것도 뭐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고. 한국에서는 최소한 저는 이게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당뇨가 있어도 날씬하고 이제 마른 체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요. 미국 갔을 때 보면 당뇨 환자들이 고도 비만에 정말 오만 질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인종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소한 당뇨가 조절되나 안 되나 하고는 수술 후에 감염률이 내려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가만히 보면 당뇨 환자분들은 자기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냐 하고 혈당 수치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던가, 잠을 못 잔다라던가, 혹은 식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던가, 운동을 안 한다던가 이러면은 확실히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혈당 관리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몸 관리를 하시라는 면에서, 왜냐면 아무래도 그런 게 수술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하나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지방에 이제 수술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도와준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시간을 내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거의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3, 4년 돼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은, 이 수술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의사들도 잘 모르는 수술을 환자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저는 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인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은, 그런 일은 최소한 줄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가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 치아 임플란트는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쪽 저희 팽창 임플란트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막 거의 대다수니까.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최대한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 혼자서 뭐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들 다 볼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수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려면 수술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라, 사실 수술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수술 제대로 어떻게 교육해야 될 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지금 한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시아 전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이거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보니까. 결국 밭이 바뀌어야지. 밑에가 배경이 바뀌어야지 팽창 임플란트에 관한 문화가 좀 바뀔 테니까, 트레이닝 해보면은 배우는 게 많아요. 물론 제가 수술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입장이지만 다른 환경에 제가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술방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실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하거든요. 뭐가 유일하냐면, 수술방이 오로지 이 수술만 하고, 그리고 이 수술만 하는 수술방에다가 이 수술만 하는 스태프들이 거기서 계속 그 수술방을 관리해요. 그리고 수술이 또 꾸준히 이어지고 이러니까
저희 수술방은 딱 요 수술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술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술방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수술 저 수술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방이 좀 더 다이내믹하죠. 다른 병원에들 갔다 와 보면은 항상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도 자주 나가고 뭐 배우러 다니고 다른 병원 보러 가고 이러는 게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수술했던 다른 환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서 정관 수술을 같이 받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관 수술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팽창형 임플란트와 같이 해도 안전하다고 연구가 되어 있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정관 수술, 그리고 포경 수술, 그리고 페이로니병, 그 다음에 미니 주페트라고 해서 가벼운 요실금이나 클라이맥추리아,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남성이 성적인 흥분을 느낄 때 소변이 새는, 이게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면 제거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인공요도 괄약근을 같이 하거나, 이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팽창형 임플란트와 같이 해도 된다, 안전하다라고 알려진 수술은 없습니다. 그런 연구가 없습니다. 의학에서는 잘 모르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피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데 이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임상 연구를 하고, 임상 연구를 한 뒤에 이거를 같이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임상 연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환자가 이건 아직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에도 아, 내가 그거는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가령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확대수술 같이 하면 안 되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 같이 하면 안 되냐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환자한테 해를 가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의학에서 제 첫 번째 원칙이 프리멈 논 노세레,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피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임상 연구 세팅이라면은 혹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환자가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소 라고 한다면 같이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수술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팽창 임플란트 받으시는 분들은 환자가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건강한 분들이세요. 건강한 분들이 기능이 조금 불편해서 그걸 더 회복해서 더 좋고자 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멀쩡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해서 위지에 불상에 그런 합병증이 생기면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와서 수술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로는 없으니까, 의학에서 0%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줄일 수 있다면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해가는 게 맞잖아요. 위험한데 굳이 그 길을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이제 득실을 따져서 어느 게 더 이익이 될까, 어느 게 더 손해가 있을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뭘까, 이런 걸 따져서 에이, 한 번에 귀찮은데 한 번에 다 하고 말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해서 팽창 임플란트랑 같이 해도 안전한 수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경우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기부전이 우리들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팽창형 임플란트가 치아 임플란트처럼 환자분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 환자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